평생 지켜온 전부를 빼앗긴 나. 평생 흙만 만져 얻은 인삼밭과 시골집 그 전부를 며느리에게 빼앗겼습니다. 믿었던 아들마저 함께였습니다. 나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며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텅 빈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내가 살아온 모든 날이 거짓이었나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시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건 한 어머니의 처절하고 치밀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나는 평생 인삼밭을 지켜왔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그 땅 덕분에 시골에서도 당당했고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중국에서 며느리 메이링을 데려왔을 때 나는 그 순하고 싹싹한 모습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메이링은 깍듯했고 집안일도 도우며 나를 따랐습니다. 특히 메이링이 어머니, 다음 명절엔 큰 아파트에서 손주들 재롱 보여드릴게요라고 속삭일 때 나는 이미 그녀를 내 딸처럼 믿었습니다. 며칠 후 메이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땅을 팔아서 서울에 큰 아파트를 사요. 저와 그이가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릴게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지금이 서울집 사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래. 메이링이 외국인이라 세금도 깎아주고 대출도 더 잘 나온다더라. 은행에서 국제 부부면 우대금리도 준대. 이번 분기 안에 사회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살 수 있대. 메이링도 자신있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봤어요. 외국인 명의로 먼저 사면 심사도 빠르고 나중에 공동명의 전환도 간단하대요. 저희가 절차를 책임질 테니 어머니는 보고만 계세요. 그녀는 매일 저녁마다 서울의 화려한 아파트 사진을 보여주며 내 노년의 고독을 끝내줄 것처럼 달콤하게 유혹했습니다. 평생을 흙만 만진 노모에게 자식들이 마련해준 안락한 삶을 함께하는 꿈을 꿨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산 나에게 서울 아파트는 꿈같은 세상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흔들렸고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인삼밭과 시골집을 팔아 거액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민수와 메이링 공동명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메이링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는 진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할 미래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단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민수와 메이링은 짐을 가지러 간다며 집을 나갔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메이링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어렵게 연결된 아들의 목소리는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하지만 엄마까지 챙길 여유가 없어. 메이링 빚을 갚아야 하고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 살아야 해. 엄마 일에는 더 이상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땅과 집을 팔아 넘긴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텅 빈 거실에서 메이링이 사준 가짜 명품 가방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가방에는 짝퉁 티가 선명했고 그게 바로 내 아들과 며느리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생각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아들 대신 남편을 원망했고 아들과 메이링의 배신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들이 빼앗아 간 건 돈이 아니라 내가 평생 믿어온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생각에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나의 노년은 결국 가족의 탐욕에 희생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인가. 밤새도록 뼈가 시리도록 외로웠습니다. 내 몸이 아닌 내 영혼이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큰돈이 오가는 계약은 반드시 이상철 변호사에게 맡겨라. 그가 곧 나의 지혜다. 맞다. 인삼밭을 팔 때 나는 혹시 몰라 이상철 변호사를 통해 매매 계약을 했었다. 그게 내 마지막 희망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상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사기당했어요.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오랜 시간 나를 지켜봐 온 그의 목소리는
내게 유일한 구명줄이었습니다. 정숙 씨 기억하시죠? 제가 민수와 메이링의 성향을 미리 파악하고 가족 거래일수록 안전장치를 넣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나 민수가 며느리에게 휘둘려 잘못된 판단을 내릴까봐 걱정된다는 나의 염려를 변호사가 계약에 반영해 준 것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매매 계약서에 대금 사용 목적 제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이 돈은 가족 공동 주거 마련에만 쓸 수 있고 개인 빚을 갚으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들이 계약서를 대충 읽고 지나쳤을 겁니다.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절망에서 벗어나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탐욕이 이 복수의 불꽃을 피울 기름이 되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지혜와 변호사의 치밀함이 그들의 순진한 탐욕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철 변호사와 나는 메이링과 민수를 추적했습니다. 민수가 메이링의 빚을 갚았다고 말한 것이 결정적 단서가 되어 아들 부부 내외를 찾게 되었습니다. 곧 그들이 서울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순간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정숙 씨 아파트 명의가 메이링 단독이에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메이링은 처음부터 아들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민수는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메이링이 외국인이 집을 사면 세금이 적고 대출도 잘 나온다길래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하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난 그 말을 믿었어요. 은행에서 받은 안내문 캡처도 보여줬고 이번 분기 마감이라 서두르자고 해서 엄마, 난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전부 거짓이었나 봐. 아들의 그 바보 같은 변명에 나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눈먼 아들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이상철 변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숙 씨 이 안내문 가짜입니다. 은행 로고도 틀리고 실제로 이런 혜택은 없습니다. 그는 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외국인 명의로 집을 사면 세금이 싸지나요? 대출이 더 잘 나오나요? 전화기 너머에서 담당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에게는 추가 서류와 세금이 필요합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메이링은 처음부터 나와 아들을 속이기 위해 가짜 문서까지 만들어냈던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메이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나까지 속였어? 엄마까지 버리게 만들어 놓고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 메이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절망에 나는 연민보다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나를 버린 대가를 이제 그들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철 변호사는 즉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계약 위반을 근거로 인삼박과 집 매매 무효 소송과 대금 전액 반환 청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담긴 가짜 안내문과 단독 명의 등기부등본은 법정에서 그들의 목을 조를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법정 싸움은 길지 않았습니다. 메이링의 중국기 상환, 아파트 단독 명의 가짜 안내문이 그들의 거짓을 완벽히 증명했습니다. 재판장에는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갈 때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을 버린 고통과 복수의 통쾌함이 뒤섞여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계약은 무효. 매매 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라. 나는 승소했습니다. 메이링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호화로운 삶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이 아파트에 쏟아부은 대출금과 위약금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모두 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나는 전화를 받는 순간 며칠 동안 연습했던 말을 기계처럼 내뱉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랐으니까요. 나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넌 이미 나를 배신했어. 나는 그 돈으로 너 없이 살아갈 거야. 너의 탐욕에 내가 희생되는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민수는
결국 자신의 몫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나는 아들을 용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도 함께 남았습니다. 나는 되찾은 돈으로 서울 외곽에 햇살 가득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곳은 강남의 펜트하우스는 아니지만 내 노동과 지혜로 얻은 가장 소중한 성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메이린 같은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외롭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배신당한 상태의 외로움보다 스스로 선택한 외로움이 훨씬 더 단단하다는 것을. 남편이 남겨준 건 땅이 아니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이자 지혜였다. 그 지혜 덕분에 나는 돈과 자존심, 그리고 내 삶을 되찾았다. 이제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더 이상 속지 않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내 삶으로. 나는 아들을 잃었지만 나 자신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 한 조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 함께 살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걸 돌려받고 혼자 당당히 살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인생 이야기와 통쾌한 복수극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